엄마 돈 좀. 엄마 빚 좀 갚아줘. 엄마 보증 좀 서줘. 40년 동안 문제야 아들 뒤치다꺼리만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다 날렸습니다. 70세가 다 된 엄마가 이제는 아들과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죠. 엄마, 나 좀 도와줘. 엄마의 대답은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제는 너 스스로 살아. 영희 씨는 통쾌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영희 씨는 아들에게 빚을 져가며 모든 것을 퍼주었을까요? 영희 씨는 45년 전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수라고 하죠. 민수는 어릴 때부터 말썽쟁이였어요. 학교에서 싸움질, 돈 뺏기, 선생님한테 대들기. 영희 씨는 학교에 불려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오토바이 훔쳐 타다 걸렸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폭행 사건에 연루됐어요. 그때마다 영희 씨는 무릎 꿇고 빌면서 합의금을 물어줬죠. 남편은 저 녀석은 버려야 한다고 했지만 영희 씨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버려라며 계속 감쌌습니다. 반면 둘째 딸은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영희 씨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오빠 때문에 가정이 항상 시끄러웠고 부모님의 관심도 다 오빠한테 갔으니까요. 민수는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은 가지 않았어요. 대신 사업하겠다고 했습니다. 25살 때 친구랑 치킨집을 차렸어요. 영희 씨한테 창업 자금 3천만 원을 요구했죠. 영희 씨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깼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했어요. 친구들 불러 매일 술 먹고 피곤하면 가게 문도 안 열고 맘대로 운영하더니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이 고스란히 날아갔습니다. 2년 후 이번엔 인터넷 쇼핑몰 하겠다며 또 돈을 요구했어요. 이번엔 5천만 원. 영애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이것도 1년 만에 망했어요. 재고만 쌓이고 팔리지 않았죠. 민수는 시대를 잘못 만났다며 남탓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이었어요. 카페 창업으로 실패해서 4천만 원 손해받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지만 실패해서 6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주식 투자다 코인 투자다 하며 남들 하는 거 다 해보더니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매번 민수는 이번엔 진짜 대박이다라며 엄마를 설득했고 영애 씨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며 돈을 댔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말이죠. 집신도 짝이 있다고 35살에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착한 여자였는데 영희 씨는 속으로 안타까웠어요. 저 여자가 고생하겠구나. 결혼 자금도 당연히 영희 씨가 됐죠. 전세금 1억 원, 예식비 2천만 원. 영희 씨는 또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혼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영희 씨는 기뻤지만 며느리의 고생이 눈에 보였습니다. 민수는 일은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했거든요. 며느리가 일하러 나가면 민수는 애도 돌보지 않고 PC방에 게임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애는 자연스레 영희 씨 몫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했죠. 민수의 폭언, 무능, 무책임.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위자료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달라는데 민수한테 돈이 있을 리 없었죠. 결국 영애 씨가 또 갚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민수는 저 여자가 이상한 거다라며 자기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혼 후 민수는 더 망가졌습니다. 도박에 빠진 거예요. 처음엔 작은 도박이었어요. 친구들과 포커, 화투.
그러다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애 씨한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사채업자들이 잡으러 온대. 2천만 원만 급하게 구해줘. 영애 씨는 기겁했죠. 아들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또 돈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6개월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 엄마, 이번에 못 갚으면 진짜 손가락 잘린다고 했어. 제발. 영희 씨는 울면서 친척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늙었다고 했지만 영희 씨는 차마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박 빚으로 간 돈이 총 7천만 원. 민수는 엄마 덕분에 살았다. 이제 정신 차릴게라고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또 도박장에 갔습니다. 반면 둘째 딸은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나도 결혼 자금 좀 도와줄 수 있어? 영애 씨는 미안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오빠 때문에 돈이 없어서 너는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딸은 결혼 후 영애 씨와 연락을 뚝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죠. 몇 년 후 딸이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빠한테만 3억 넘게 쓰면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도와줬잖아요. 평생 오빠만 챙기고 나는 투명인간 취급했잖아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영애 씨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 딸에게는 미안한 일만 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영희 씨는 65세가 됐고 남편은 70세가 됐습니다. 민수는 45살. 영애 씨 부부는 빈털털이었어요. 평생 돈을 모을 새도 없이 다 민수를 위해 썼고 집도 담보대출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남편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성인병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동안 민수 뒷바라지만 하느라 건강은 신경 쓸 틈도 없었죠. 병원비가 많이 들었지만 건강을 유지할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많이 아프시다.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하다고. 영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만 잘 되라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병원비 몇백만 원도 못 도와준다는 게 화도 나고 평생 아들 민수만 생각한 영희 씨 본인에게도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2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희 씨는 홀로 남았죠. 민수는 장례식에는 왔지만 장례 비용은 한 푼도 안 냈어요. 영희 씨가 친척들한테 또 빌려서 치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담보대출을 갚을 길이 없던 영희 씨는 결국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혼자 좁은 월세방에서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영희 씨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에이, 한 번만 사볼까? 2,000원짜리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딱 한 장.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TV에서 로또 추첨 방송이 나왔어요. 영희 씨는 심심해서 번호를 확인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다 맞았습니다. 1등에 당첨된 거였어요. 10억 원. 영희 씨는 믿을 수가 없어서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대요. 하필 이제야.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민수한테 빼앗기지 않겠다. 영희 씨는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는 절대 모르게 한다였습니다. 당연히 당첨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손에 쥔 돈은 약 7억 원. 영희 씨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사는 동네를 완전히 떠나 민수가 찾아올 수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연락하지 못하게 전화번호를 없앴습니다.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딸과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친척들도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나 누군가 민수한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영희 씨는 먼저 딸 수진이에게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만날 수 있을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은 몇 년 만에 처음 오는 엄마 전화에 놀랐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영희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오빠한테만 모든 걸 다 퍼주고 너는 혼자 모든 걸 다 했지.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저도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오빠만큼만이라도. 영희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복권에 당첨됐어. 7억. 딸은 깜짝 놀랐죠. 엄마, 정말요? 그럼 오빠도 알아요? 아니, 절대 말하면 안 돼. 오빠한테는 평생 말 안 할 거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빠도 엄마 자식인데. 영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40년 동안 오빠한테 3억 넘게 줬어. 그런데 아빠 돌아가실 때 병원비 한 푼, 장례비 한 푼 안 냈어. 엄마 혼자 고생할 때도 한 번도 안 찾아왔고, 이제 엄마는 오빠를 포기했어. 딸은 엄마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절대 오빠한테 말 안 할게요. 영희 씨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전혀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깨끗한 아파트, 전세 2억 원. 처음으로 자기만의 안락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주소는 딸에게만 알려줬어요. 새 전화번호를 만들고 딸에게만 알려줬습니다. 민수는 이제 엄마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예전 동네 사람들에게는 지방에 계신 친척 집으로 간다고만 했어요. 구체적인 위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또 돈이 떨어져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영희 씨는 떠난 후였습니다. 민수는 빈 월세방 앞에서 당황했어요. 집주인에게 물어봤죠. 여기 사시던 분 어디 가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 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민수가 즉시 엄마 휴대폰에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동생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엄마 어디 갔어? 연락이 안 돼. 수진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그리고 오빠, 이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평생 폐만 끼쳤으면 이제 그만 좀 해. 뭐?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오빠는 40년 동안 엄마한테 뭐 했어? 돈만 뺏어갔잖아. 아빠 돌아가실 때도 병원비 안 냈잖아. 이제 엄마 인생 좀 놔둬. 수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는 이후에도 계속 수진이한테 전화했지만 수진이는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지금 민수는 여전히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친척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무도 영희 씨의 행방을 모릅니다. 영희 씨가 철저하게 비밀로 했거든요.
민수는 가끔 동생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어디 계셔? 나 진짜 힘들어. 엄마 좀 찾아줘. 하지만 수진이는 답장도 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엄마를 버렸었고, 이제 엄마가 자신을 놓아준 거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빚에 시달리며 여기저기 손 벌리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엄마라는 ATM은 없습니다. 민수는 가끔 생각한답니다. 엄마, 어디 계실까? 잘 지내시는 걸까? 하지만 절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영희 씨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습니다. 가장 먼저 딸에게 1억 원을 줬어요. 수진아, 결혼할 때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했어. 오빠한테 3억 줬으니까 너한테는 이것도 적지만 받아줘. 딸은 울면서 거절했지만 영희 씨는 강하게 말했어요. 엄마 마음이니까 꼭 받아줘. 그리고 손주들 교육비로 써. 영희 씨는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썼습니다. 평생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도 딸과 함께 가고, 밀린 치과 치료와 건강검진도 하며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쁜 옷과 액세서리도 사고 바빠서 잊고 살았던 취미 활동도 합니다. 매주 딸과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영희 씨는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해합니다. 민수 생각이 나냐고요? 가끔은 생각나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40년 동안 다 했어. 이제는 날 위해 살 거야. 엄마는 민수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40년 동안 민수에게 헌신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영희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한테 알리고 거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비밀로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같은 조용한 복수 사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